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두 분이 왜 위대하냐면요. 물론 혁혁한 공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이런 혁혁한 공도 있지만 미래를 예견했다는 데 있어요. 그 엄혹한 시절에 그 진짜 거렁뱅이 같은 그 나라를 미래를 예견하고 초속을 나왔다는데 훌륭한 점이 있는데요. 2026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이 예견했습니다. 뉴스레드에서 쇼츠를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히 예측했어요. 공산주의는 적을 치러 갈 때 가봐서 그님이 약하거든 쳐서 먹어버리고 그님이 강해서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뒤로 돌아서서 돌아오라. 우리 내부가 단단하고 결속이 돼 있고 단결이 돼 있으면 공산당은 절대 무력으로 침략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단결이 되어 있으면 이때 뭘 하느냐.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이제 와해를 시키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지금까지 했잖아요. 선동을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맹는 것. 우리 내부의 어떤 그 허점을 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큰 약점이, 취약점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력으로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런 약점과 허점을 좀 보여서는 안 돼요. 중국과 북한이 하는 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내부 분열시키는데 막대한 자본을 쏟고 막대한 인력을 쏟아붓는 거 아니니까 중국이요. 부정선거까지 감행하면서 그럼 그것도 지금 분열이 돼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하는 쪽과 부정선거 묻는 쪽에 이것도 분열 조장.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1타 3피 다 먹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부정선거에서 자기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권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분열시키고 그리고 여론 선동 조작하고 댓글 조작 뭐 이런 걸로요. 그 다음에 지지율 조작 이런 걸로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의 현황을 그 당시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또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박태준 회장이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나. 눈물 어린 마지막 연설입니다. 포항제철 창업주 고 박태준의 생애 마지막 연설이야.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회사의 정잡돈이 조상들의 피해 대가였던 사실인 것입니다. 매일 중국권 자금 그의 연설이 잘 안 되네요. 아주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의 또 선견지명도 있었지만 사람을 잘 써요. 박태준 같은 사람 막대한 돈을 맡기고 포항제철 건설하고 그러면 안 띄어먹고 이 부정부패 안 하고 할 사람을 적임자를 잘 박태준뿐만 아니라 각 요소에 임자를 골라서 잘 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모자라. 한동훈이 같은 놈을 한동훈뿐이에요. 주변이 거의 다 배신했잖아요. 그게 아쉬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과 함께 사람을 보는 눈. 자,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산업화에 이렇게 매진했는지 이 철학이 처절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터닝 포인트 코리아에서 올렸네요. 내 가슴 속에 흘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염원 앞에 울컥하셨는지 말이 조금 안 나오네요.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떻게든지 잘 살게 만들겠다는 저 각오와 철학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나이 또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걸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40, 50대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오히려 20대들은 이제 공정하게 보니까 오히려 알아요. 박 대통령의 업적,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공정하게 그 기록으로 보니까
20, 30대는 그래도 알아요. 근데 40, 50대는 왜 모르냐면 그냥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데모만 하고 이러나 무조건 반대만 해가지고 여기 경도돼가지고 알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60대 이상은 또 알죠. 그 우리 어렸을 때 느꼈으니까 우리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의 뼈저렸죠.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코리아에서 올렸네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반대 공적으로 생각합니다.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발산하는 것이며, 부정과 부패는 인간의 양심과 종화력을 파괴하고 저해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박정희 대통령 본인 자신이 공산주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낀 그 공산주의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절대 조심하라고, 당하면 안 된다고 설파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린 자유국민에서 올렸네요.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실제 육성 연설이야. 야당한테 지금 정권 넘겨가지고 해나가지 못합니다. 아마 야당한테 정권을 넘기면 공화당 정부보다도 부정부패가 최소한 10배 내지 20배는 더 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안 되는 게 없는데 말로 가지만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지고야 하루아침에 말장성이라도 쌍쓰시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에 동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또 달라. 참 기가 막혀. 이걸로 다 하는데 이 말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 이거를 소름 돋게 그 당시에 예측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랬거든. 근데 앞으로 저짝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그럴걸요? 100년이 지나도 그쪽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요 그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지금 시절입니다. 좀 아쉽죠,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금에서는 윤호개는 우리가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응원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만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 선견지명이 박정희 대통령만 못했고 사람 쓰는 데서 측근을 어떻게 그런 놈들을 써가지고 좀 아쉽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그 치밀했던 혁명, 근데 이번에 계엄은 너무 어떻게 엉성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절반의 승리는 거뒀지만 국민이 알게 됐지만 절체절명의 부정선거와 반체제 척결에 조금 더 치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그립고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나라를 바꿔요. 지도자.